놀라운 분이죠. 정말 자기 사재를 다 털어서 아무것도 바라지 않고 심지어는 이름도 내기를 원치 않으면서 이런 공간을 만들어서 우리 광주 지역에다 제2의 인생을 통해서 다른 분들에게 나눌 수 있는 기회를 그렇게 주시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정말 감사하고 정말 대단하시고 멋진 분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집중 인터뷰 사람의 정은아입니다. 자, 오늘은 엘 시스테마로 유명한 지휘자 구스타보 두다멜의 이야기를 시작하겠습니다. 청소년이 누려야 할 가장 기본적인 인권은 바로 음악이다. 이 청소년이란 단어에 문화도시 광주를 넣어도 그 뜻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지만 지역의 클래식 음악 기반은 굉장히 취약하죠. 연주자도 그리고 공연 기획자도 광주는? 이라는 질문에 물음표를 먼저 던지게 되는데요. 이런 광주의 현실이 가슴 아파서 클래식 음악 대중화에 자신의 인생 후반전을 내건 분이 계십니다. 6년 전부터 클래식 전도사로 활동을 하고 계시는 김명선 대표가 바로 그분이신데요. 클래식 음악 저변 확대에 혼신의 힘을 쏟고 계시는 분, 다락의 대표 김명선 대표님을 모시고 인생을 바꾼 클래식 음악과 문화 나눔 이야기를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가 다락의 대표님이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일단 다락이라는 곳이 어떤 공간인가요? 많은 기쁨이 있는 음악 감상실, 네. 또 아니면은 차와 음악이 있는 음악 감상실, 네. 또 이런 뜻도 하나 숨어 있습니다. 네. 귀로 듣는 음악 감상실이 아니고 네. 눈으로 듣는 음악 감상실. 저희들이 공간을 좀 살펴봤더니 내부가 편백나무로 꾸며져 있더라고요. 예. 굉장히 웅장한 스피커도 눈에 확 띄고요. 예. 설명을 좀 해주시죠. 그 뭐 별로 그렇게 내세울 만한 건 못 되는데요. 네. 우선 그 편백이 6년 전만 하더라도 네. 한참 뭐 인기가 있더라고요. 네. 근데 이게 음향 시스템하고 편백이 이게 맞냐 안 맞냐 그런 고민이 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테스트를 한번 해봤어요. 네. 이제 오디오 시스템하고 네. 편백하고 네. 이게 어울려야 되니까. 그렇죠. 소리가 이제 어울림이 있어야 되니까 울림이. 네. 그런데 그게 해보니까 편백을 2겹을 했더니 그게 맞아 떨어졌어요. 그래서 편백으로 하자. 이것도 몸에 좋단 말이 있잖아요. 네, 네. 그래서 뭐 피톤치드가 나온다 그래서 편백으로 하자. 이래서 편백으로 했는데 네. 한쪽 공간만 하고 한쪽을 안 하기가 그래서 그냥 네. 양쪽 공간을 다 편백으로 했더니 그게 이제 오늘날 울림이 좋은 아마 음악실로 된 것 같습니다. 우리 큰아이가 네. 이제 그 공간이 조금 크잖아요. 네. 그래서 저한테 이제 제안하기를 네. 오디오를 이 스피커로 가면 어떻겠냐. 그래서 그 이제 스피커를 먼저 세팅을 하고 네. 스피커에 따른 이제 파워 앰프, 네. 뿌리 앰프 뭐 이런 식으로 해서 가면 좋겠다. 그다음에 이제 항상 우리가 귀로 듣는 음악 감상실이 아니고 네. 눈으로 듣는 음악 감상실 여기다 목표를 뒀기 때문에 지금은 그 시스템이 좋잖아요. 네.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연주 회장에 있는 그 느낌 그대로를 우리가 좀 전달하면서 이걸 네. 해주면은 그 스피커에서 나는 소리를 오르페우스의 소리다라고 감탄에 극찬을 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대체 어떤 소리입니까? 묘하게 어렸을 때부터 그걸 좀 소리를 좋아해가지고 네. 그래서 그런 음악을 좀 이렇게 사운드를 내는 쪽으로 좀 저희 집에 있는 시스템을 먼저 바꿨죠. 그러다가 그런 시스템으로 좀 가자 해가지고 네. 미국에 있는 보스턴 심포니 홀이 있습니다. 네. 그 보스턴 심포니 홀이 이제 저로서는 아주 만족스러웠어요. 그 소리가요. 예, 네. 그래서 그 극장에서 울리는 그 연주홀에서 울리는 그 소리를 찾아서 많이 헤맸습니다. 집사람 못 올 일도 많이 시키고 그래서 그걸 한번 옮겨본다고 네. 옮긴 것이 이제 현재의 맥킨토시 홀이 된 겁니다. 네. 예. 저희가 그 다락의 대표님이라고 말씀을 드릴 때 저희 어렸을 적에 흔히들 간혹 주택에 이렇게 다락이라는 공간이 있었던 집들이 있잖아요. 저희들이 알고 있는 그 다락방의 다락이 맞습니까? 이제 뭐 언론인이 네.
저에게 찾아왔어요. 네. 이제 광주가 문화 중심 도시인데 네. 이런 공간이 좀 있어서 운영이 되었으면 좋겠다 해서 네. 아무튼 내가 좀 시간이 좀 필요하다. 네. 그렇게 해서 고민하다가 네. 저는 이제 다른 생각을 가지고 이제 그걸 하나 만들어서 네. 그 언론인한테 주면은 네. 내가 시설 투자만 해놓고 주면은 네. 그 언론사에서 가져가서 네, 운영을 하실 거라고. 알아서 해라고 아, 네. 그렇게 해서 하면서 이름도 그 언론인한테 지으라겠어요. 네. 그러더니 그 언론인이 네. 다락이라고 이름을 지어서 네. 그래서 그렇게 했더니 나중에 이제 언론인이 못 가져간다고 사정이 그렇게 되었다고. 네. 그래서 사실은 저는 이제 다른 일을 해야 되는데 네. 시에다가 이렇게 가져가라. 이거 제가 시설이 아깝잖아요. 네. 투자비가 있어나서. 그래서 이걸 좀 시에서 가져가서 운영을 네. 해 달라 했더니 시 경제과에서 이제 몇 분이 나오셨어요. 네. 그래가지고 경제과에서 하신 말씀들이 직원들이 이거 우리한테 맡기면은 몇 조금 못 가서 문을 닫습니다. 아, 이러는 거예요. 그 고생들여서 만들었는데 저는 우리 아들까지 동원해가지고 네. 아, 이걸 어째야 되냐 싶어가지고 네. 우선 내가 아직은 내가 중요한 일이 아니니까 네. 당시에는 다른 사업을 이제 추진 단계에 있어놔서 그것도 교육 사업인데 그래서 요걸 내가 그 이전까지 임시로 내가 해보고 그러면 또 다른 일이 좋은 분이 네, 또 생길 네. 것이다 해가지고 네. 계획을 해서 움직이다 본 것이 오늘이 여기까지 되었습니다. 오신 거군요. 예. 음악 감상만 하는 곳인 줄 알았더니 그렇지가 않고요. 직접 강의도 하시고 여러 가지 아카데미가 좀 운영이 되고 있더라고요. 음악을 이렇게 들려드리면서 이제 전공하신 분들은 네. 이제 처음에는 이제 뭐 교수님도 오셔서 아카데미도 이제 저하고 같이 움직였어요. 네. 그런데 회원님들이 이상하게 그 엉터리 같은 네. 제가 어렸을 때들은 저야 뭐 음악을 모르잖아요. 네. 기껏해야 뭐 음악 어렸을 때부터 들었던 그 경험, 네. 레코드 자켓에서 읽어본 거, 짤막한 지식, 네. 그다음에 이제 예전에 미국 공보원에서 네. 제가 읽었던 그 정도의 그 책들, 네. 뭐 그런 것 갖고 이렇게 저렇게 말씀드리면서 그 클래식 음악이 네. 아 이거 잘못하면 이 클래식을 전공하신 분들만 이렇게 감상하는 음악이 아닐 것 같은데 음악은 듣는 사람이 주가 돼야 되는데 네. 이런 생각을 좀 어렸을 때부터 가지게 되었죠. 근데 네. 이제 그런 것들이 표현법이 네. 너무 좀 지나치게 좀 일반인에게 맞지 않다. 한정돼 있었군요. 네. 그래서 저는 그런 그 여러 가지 용어들 같은 것을 네. 쉽게 제가 풀었다 할까? 일반인들도 쉽게 접할 수 있도록. 예, 그래서 제가 그런 식으로 이제 이 말씀을 드렸더니 회원 그 오신 분들이 좋아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면서 점점 수가 늘어나시고 그래야 또 편하게 그렇죠. 감상하지 않겠어요? 네. 예, 그랬더니 나중에는 이제 음대 출신 교수님들도 들어보시더니 네. 이제 또 저를 또 칭찬해 주시기도 하고 또 음악 교사들 또 많이 오시고 네. 예, 그렇게 되더라고요. 네. 클래식 음악을 전공한 게 아니시잖아요. 예, 저는 뭐 비전공자죠. 어떻게, 그러니까 원래 전공은 영어 선생님이셨어요. 예, 예전에- 그 시절 이야기를 좀 해주시겠습니까? 예전에 영어 교사였죠. 네. 근데 이상하니 그 제가 이제 중학교를 네. 정상적으로 다닐 수가 없는 입장이 있었습니다. 예, 아르바이트를 해서 학교도 다니고 집안도 좀 꾸려 나가야 되고 네. 그때 충장로 5가든가 네. 옛날에 이제 레코드사가 하나 네, 있었어요. 네, 맞습니다. 네. 은행 뒤쪽에. 네, 네. 그 레코드사 잎을 지나가는데 그때는 이제 레코드사 앞에 모두 스피커가 하나씩 놓여갖고 있잖아요. 네. 거기서 뭔 음악이 들려오는데 그 음악이 끝나지를 않아요. 네. 한참 걸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제 음악이 다 됐길래 다른 음악으로 나오길래 네. 이제 판이 옛날에 바뀌었군요. 레코드 판이라 네, 했죠. 네. 그 바꿔진 것 같아서 네. 들어가서 누나한테 물어봤죠. 네. 누나 저 음악이 뭐야? 네. 이렇게 그 누나 말이 그때 이제 친절하게 안내해 주셨어요. 네. 드보르작의 신세계 교향곡이라고 교향곡. 그런 네. 말씀을 해 주셨어. 네. 그래서 그걸 하나 사야 쓰겠구나. 네. 이게 집에가 무슨 뭐
오디오 시스템이나 전축이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고. 그냥 판을 하나 사야 되겠구나 네. 해가지고 그때가 몇 살 때셨습니까? 제가 13살이었습니다. 중학생 때입니까? 예. 아, 어렸을 적은 그랬지만 좌우지간 그 이후에는 영어 선생님을 하셨고 또 영어 선생님 이후에 광주 시내에서 아마 웬만큼은 90년대 고등학교를 다니셨던 분들은 아실 정도로 이름을 날리셨던 스타 강사셨단 말이에요. 이제 그건 뭐 그냥 우연히 운이 좋아서 네. 우연히 그렇게 된 거고요. 네. 뭐 이제 스타 강사까지는 아니고요. 네. 근데 미국 공보원에 가면은 네가 영어를 좀 알면은 네. 미국 공보원에 가면은 네. 거기 가면 그런 책이 많이 있을 원하는 텐데. 책을 그래가지고 이제 꼬마가 거기를 갔죠. 네. 가서 이제 거기 보니까 거기 우리 한국 직원이 있더라고요. 네. 미국 공보원임에도 불구하고. 네. 그래서 나이 베이토벤 책을 좀 보러 왔습니다. 책을 준데 저 영어가 네. 쏙 모르는 단어가 많잖아요. 영어를 조금 하긴 했지만 네. 모르는 단어가 많고니까 이걸 어떻게 할까 싶어서 제가 좀 빌려가면 안 되겠냐고 그렇게 안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네. 실갱이를 하고 있는데 미국 공보원장님이 그때 미국인이셨어요. 네. 그래갖고 뭐 때문에 저는 이제 신랑이 귀가 하고 안 되니까 있으니까. 두 네네. 분이서 네. 뭐라고 말씀하시더니 네. 나보고 네. 주소 어디냐고 물어보고 어쩌고더니 책을 빌려줘요. 그래가지고 그걸 이제 단어를 이거 옛날에 하나씩 찾아가면서. 예, 그렇게 해서 읽어본 도중에 네. 제가 그 책을 다잉이라고 네. 이제 베이토벤의 전기인데 네. 그때 그걸 보고 한 2달 정도 걸쳐서 다 봤을 겁니다. 너무 모르는 단어가 많아가지고. 네. 그래서 또 보고 또 보고 네. 베이토벤은 귀가 네. 나중에 먹었잖아요. 네. 말하자면 오늘로 치면 이제 중년도 못된 나이부터 귀가 안 들리잖아요. 네. 근데 자살을 하고 유서까지 썼단 말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신이 듣는 그 음악을 내가 악보에 옮기기 전에는 죽을 수가 없다 해서 그 유사를 서랍 속에 연합을잖아요. 네. 안 죽고. 네. 그때도 충격을 받은 거예요. 네. 그래서 그 이후부터 듣는 음악. 그러니까 저는 이제 하여간 돈을 있는 대로 좀 모아가지고 그 부서진 그 전축을 사가지고 그러면서 조금씩 들어보면서 네. 음악하고 그의 삶을 이게 대조해 가면서 하게 되었죠. 그렇게 해서 음악에 빠지시게 되신 거군요. 예. 그리고 제 네. 삶도 그래서 많이 형성이 되었다고 네. 봐야죠. 그 다락이라는 감상실이 만들어졌던 그 모습이라든지 장비를 이렇게 보고 또 클래식 음악을 수십 년 동안 그 음악에 빠져서 계셨던 모습들을 그냥 한편으로 봤을 때는 유복한 환경에서 자라신 잘 성장하신 부잣집 도련님이 아닐까라는 그런 편견들이 좀 있었는데 굉장히 공부를 힘겹게 어렵게 하셨네요. 예, 그렇습니다. 네. 클래식 음악이 어떤 면이 그렇게 좋으셨나요? 드보르작 음악 네. 또는 베이토벤 음악 네. 그런 음악들은 이렇게 듣고 있으면 이제 네. 가슴이 막 끓기도 하고 네. 경우에 따라서는 내 자신도 모르게 어떤 희망에 들떠가지고 네. 눈물이 나기도 하고 그런 것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렇게 보면은 그냥 대표님 혼자서 음악을 감상하고 즐기셔도 될 것 같은데 그 일과 다락이라는 공간을 운영하는 일은 또 다른 문제거든요. 6년째 그 일을 쭉 해오실 때 굉장히 힘든 시간도 많으셨을 텐데 많았죠. 혹시 숨어서 많이 울기도 하셨지 않을까요? 울진 않았고요. 울진 네. 않았고 이제 저는 이제 제 주변 분들이 제가 네. 이제 중학교 때부터 아르바이트를 해놔서 네. 동네 분들이고 지금 저보다 나이 자신 분들이 다 저를 아십니다. 네. 다 아시고 또 심지어는 나보다 연세 드신 분이 이제 음악을 들으러 오신 분이 계셔서 저 알아보시고 네. 저를 이렇게 안아주신 또 할머니가 계시고 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네. 이곳에서 공부를 했고 네. 이곳에서 돈도 벌었고 네. 그래서 그
전번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그 기자가 이런 네, 시설 하나 네, 했을 네. 때 내가 뭔가는 해야 되겠구나. 내가 뭔가 이게 좀 조금은 내가 해야 되겠다. 네. 많은 건 못해도. 그래서 시작을 했고 네. 그래서 그 돈을 이제 집사람 모르게 요렇게 조금 가지고 있었던 것이 네. 이제 지출이 좀 되다 보니까 네. 집사람이 반대는 안 해요. 네. 반대는 안 하는데 이제 네. 거짓말했다는 것을 이제 그걸 좀 서운하게 생각하고 네. 예, 주변에 이제 저보다 어르신들은 그냥 만나면 저 미친놈 그럽니다. 그렇게 빠져 계시는 그 다락이라는 공간에서 하우스 콘서트도 이제 열리는데 피아니스트 김윤경 씨가 지난달 말에 오셨고요. 또 네. 이번 주에도 피아니스트 영국에서 큰 인기를 끌고 있는 분이 오시네요. 예, 예. 어떤 스케줄을 갖고 계시나요? 이제 처음에는 광주에 계시는 연주자들을 초청해서 네. 콘서트를 가졌죠. 네. 예, 그렇게 해서 우리 회원님들한테 말하자면 이제 필드 레슨입니다. 네. 실습을 하셔야 되잖아요. 네. 그래서 그렇게 모임을 가지고 했더니 이제 네. 그 우리 콘서트가 한 6년 하다 보니까 네. 상당히 횟수가 아주 여러 번 거듭되었죠. 네. 우리 자주 오신 분들이 이제 귀가 높아져 버렸어요. 네. 이게 웬만한 연주자들은 또 네. 그냥 별로 그렇게 아. 감동을 안 하시는 거예요.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적인 연주를 찾게 되고 이제 그러다가 또 우리 다락이라는 공간이 아마 조금씩 알려졌는 것 같아요. 네. 음악을 하는 사람들 중에서도. 네. 그러니까 오늘날은 제가 여러 가지 주변을 좀 평을 들어봅니다. 네. 그래가지고 선정해서 모셔오고. 네. 네. 근데 영국에 계신 분은 이번에 3번째 와요. 네. 아, 그러세요. 예, 처음에 왔는데 네. 그분이 영국에서 무슨 노래죠? 로얄 엘버트 홀. 네. 영국에서 제일 큰 그 아주 공연장이라고 할 수 있죠. 네. 그 홀에서 공연을 한 것을 이제 많은 사람들이 알고 있더라고요. 네. 그래서 이제 뭐 꿈에 그리는 분이다 그 말이죠. 네. 이제 한 번 오시고 난 뒤에 여러 가지 말씀하시면서 자기가 전 세계 연주를 다녀봤지만 다락의 이 연주만큼 여기 이 청중만큼 수준 높은 청중을 본 적이 없다. 회원들의 힘이 굉장히 컸군요. 어마어마하죠. 네. 이렇게 이 80분이 앉아 계시는데 회원님들이 네. 어마어마하게 박수를 쳐주시고 네. 환호해 주시고 아주 감상할 때도 분위기가 그냥 그렇게 좋을 수가 없었던 게 네. 빠져버렸대요. 네. 그러나 연주자 자신도. 예, 네. 그래가지고 하여간 해마다 나 대한민국에 기지고 갈 때는 자기도 네. 저 고향이 서울이니까 네. 올 때는 나는 무조건 다락으로 올 테니까 그렇게 알고 계세요. 네. 그렇게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기획사 안 통하고 저거 그냥 바로 연결이 그냥, 돼서. 예, 다이렉트로 네. 바로 그냥 합니다. 예, 디렉트로. 근데 그렇게 이제 하시다 보면 대표님이라든지 회원분들께서는 굉장히 수준 높은 음악들을 감상할 수 있는 좋은 환경인데 반대로 생각을 해보면은요, 그걸 꾸준히 이어가기 위해서는 운영비가 필요하잖아요. 이제 그런데 마침 또 이제 우리 회원 중에 네. 아주 사랑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클래식을. 네. 이제 그분들이 이제 아시니까 네. 십시일반을 내가 좀 얼마 기여해야 쓰겠다고 꼭 그냥 저 손에다 지어주시고 네. 그런 분도 계시고. 대표님께서 전공은 영어 선생님이시지만 학생들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음악이다라고 말씀하셨거든요.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음악을 아이들에게 네. 다른 건 모르고 네. 감상하는 것만 좀 가르쳐서 중요한 곡이라도 네. 애들한테 유학을 보내게 되면은 애들이 그런데 안 빠져요. 감상 교육을 시켜야 됩니다. 음악 선생님은. 그게 인성 교육이기도 하고요. 예. 네. 그래서 하나를 꼽아주신다면 학생들에게 이런 곡을 들려주고 싶다라는 클래식 한 곡이 있다면 뭐가 있을까요? 학생들에게. 네. 저는 학생들에게는 아까 저 말씀드렸잖아요. 베토벤 교향곡 5번. 네. 3악장에서 네. 4악장으로 넘어가는 부분이 있습니다. 네. 이게 3악장에서 4악장 넘어갈 때에 네. 음이 아주 어둡게 넘어갑니다. 어둡게 넘어간다는 것은 단조로 이제 음악이 넘어가는데 네. 그 부분에 아주 굴 속을 이렇게 지나다가 네. 4악장 딱 시작하자마자 팍 이제 굴에서 나가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런 거 제가 처음 듣고 얼마나 충격을 받았는지. 거기서 이제 금관 악기들이 소리를 내면서 이렇게 음악을 펼쳐내는데 내 꿈을 나도 꿈을 펼쳐야 되겠다. 내 인생을 내가 이렇게 가져가야 되겠다.
베이토벤 교향곡 5번, 3악장, 4악장. 그렇게 애들이 듣다 보면은 네. 작곡가에 대한 공부도 조금 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 이 베이토벤의 삶도 공부하게 되고 그러면 그 삶이 아이들한테 은근히 영향을 미친다고 맞습니다. 생각을 합니다. 네. 안타깝게도 마지막 질문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자, 앞으로 다락이 시민들에게 어떤 공간이 되기를 원하시는지. 저는 다락이 네. 이제 오신 분들마다 불평이 많았으면 좋겠어요. 불평이요. 네, 너무 좁다. 아. 너무 좁다. 이 공간 좀 어떻게 좀 너무 넓히자 이거. 그런 물론 이제 조금 이제 그런 가능성이 보입니다만은 네. 너무 좁다. 네. 그래서 이걸 뭔가 회원님들이 시민들의 힘으로 네. 이제 제가 이렇게 적은 거 하나 해놨으니까 네. 이제 여러분들이 모여가지고 네. 크게 네. 확장이 돼서 네. 정말로 대한민국의 문화 중심 도시, 예, 문화 중심 도시가 그러면 되었으면 좋겠어요. 운영하시기가 더 힘드시지 않을까요? 아 이제 그건 제가 운영하지 않고 그 이제 그때 이후에는요? 회원님들이 네. 모두 이제 모여서 네. 멋지게 해 나가시겠죠.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이 다 회원이면서 대표님이 되는 그런 공간이 되겠네요. 아, 그럼요. 지금도 저희 그 회원님에 이제 이미 네. 대표급 그 회원님들이 많습니다. 네. 어디 가시더라도 다 해설도 하실 수 있고 뭐 참 그런 분들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요. 저는 광주에 네. 말하자면은 어르신들 네. 오피니언 리더들은 다락에가 다 계시지 않냐 그런 생각도 저는 많이 합니다. 네. 또 회원님들이 그 말씀을 저한테 하세요. 네. 그 어릴 적에 다락이라는 공간을 이렇게 올라가 보면 올라가기 전에 뭔가 되게 신기하고 재미난 무엇인가가 있을 것 같은 그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리고 올라가게 돼서 자기만의 아지트도 만들게 되고 거기에 무슨 보물 같은 것도 나름대로 숨길 수 있는 그런 낭만적이고 그런 신비로운 공간이라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대표님께서 지금 만들어가고 계시는 다락이 광주 시민들에게도 그렇게 보물 같은 장소로 앞으로도 계속 만들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많이 애써주시기 바랍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돈을 아무튼 그 요리조리해서 조금씩 모아가지고 구석진 전축을 고쳐가지고 안 했습니까? 그래가지고 그 음악을 같이 듣고 해서 그게 이제 안 좋은 전축 바늘을 이렇게 해서 그러면서 내가 이렇게 바로 이 부분이 이렇게 되고 이렇대. 그때 제가 이제 오늘날 만나보면 도서관에서 같이 공부했던 친구들 다 분야는 다르지만 네. 다들 그 내가 볼 때 멋진 삶을 살고 있어요. 네.